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4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53명,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증세는 없지만 단풍놀이 관광객이 몰리는 상황이 새로운 방역의 고비라고 우려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를 통한 외부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확진 직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서울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부실하게 관리한 일부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더스틴 존슨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려했던 가을철 재유행이 찾아왔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4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4,889명, 사망자는 4명 늘어난 4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만 31명으로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 1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5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6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23명, 경기 15명, 인천 8명을 비롯해 대전 4명, 부산 2명, 충남에서 1명이 확진돼 6개 시도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6명 줄어 누적 85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67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3,030명에 달합니다. 부산 만덕동에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50여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해당 요양병원 50대 간호조무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직원과 환자 등 26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10명, 환자 42명이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확진자 1명은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환자 확진자는 병원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직원 확진자 10명은 부산의료원으로 후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환자 면회와 외출을 금지해 병원 내 환자인 확진자 42명의 경우 외부인을 감염시켰을 개연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속한 확산은 일단 억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상황을 새로운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을철 여행 방역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을 가을 여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시점에서부터 귀가한 이후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원거리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서울 강남 일대 클럽 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등을 단속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위반이 곳곳에서 적발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고 단속의 한계 또한 있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이 한 노래방에 들이닥칩니다. 업소 관계자들이 반드시 써야 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딱 걸렸습니다.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다 착용 안 하셨어요, 맞죠? 뒤늦게 마스크를 써보지만 집합 금지를 관할구청에 의뢰하겠다는 시청 측의 완강한 태도에 이내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인정하는데 솔직히 지금 월세도 2달 동안 다 밀려있는 상태고 너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는 대형 음식점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인식하는 태블릿 PC 전원을 아예 꺼놨다가 부랴부랴 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거 이렇게 꺼두시면 안 되죠. 손님 오시는데. 전자 출입 명부와 수기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실제 손님 숫자와 맞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봐야 지금 4분 계셔야 되는데 25분 계시죠?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계시네요. 이제 단계가 내려갔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내도 없고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철저히 하다. 시끄러운 음악들 속에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클럽과 감성 주점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보지만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 작성과 4제곱미터당 1명씩 출입 제한 인원 준수, 휴식 시간 적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1시간당 10분, 3시간당 30분 휴식 시간을 줘야 돼요. 저희는 1시간이 아니고 50분 플레이 10분 휴식으로. 저녁 8시부터 서울 강남 일대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룸살롱, 클럽 등 180여 곳을 단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테이블 거리두기 위반 등으로 5곳이 적발됐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지금 이 시각까지 시청과 구청, 경찰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제 뒤에 있는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겠다는 건데 한계도 있었습니다. 특히 룸살롱의 경우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명부와 실제 손님 일치 여부 등을 방마다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유흥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미비한 건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홍보나 점검할 계획입니다. 2달 만에 유흥업소 등의 집합 금지 명령이 풀렸지만 실시간으로 구석구석에 행정력이 미치긴 어려운 만큼 겨우 되찾은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업소 측의 방역 수칙 준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바뀌자마자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열려고 했던 보수단체가 1000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0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금지가 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가 차벽으로 봉쇄됐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일부 보수단체의 불법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월요일부터는 서울 시내에서는 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가 다시 도심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8일과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 인도와 차로 400m 구간에서 1000명이 모이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까지를 모두 다 예방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이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은 여전히 집회 금지 구역이 유지됩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 금지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처럼 차벽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천절 차량 시위를 한 다른 보수단체도 주말에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 시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최대 2주나 걸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여진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사례를 보면 지표 환자인 노래방 주인이 처음 이상 증상을 느낀 건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이달 4일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 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 확진까지 14일이나 걸린 겁니다. 최근에 발생한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한 지표 중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가 확진되기까지의 기간인 진단 소요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5일 이상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에 참여했던 60대 남성 역시 지난 1일 처음 증상이 나타났지만 9일이 지난 10일에서야 병원을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아내와 두 딸 부부, 손자가 잇따라 확진됐고 손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원아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또 이들의 가족 8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4차 전파로 확산되며 이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단 소요일이 길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해서 광범위한 추가 전파 초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또 다른 집단 발병지인 수원의 한 체육시설을 보면 첫 확진자인 헬스장 이용자는 지난달 28일 첫 증상을 보였지만 8일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지표 환자 역시 의심 증상이 발생한 후 엿새 뒤인 지난 8일 코로나19로 진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 소요일이 길수록 조용한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며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상온 노출 문제로 무료 접종을 중단한 지 3주 만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접종할 수 있는 검진기관의 대기줄이 길었는데요. 반면 일부 병원에선 백신이 모자라 혼란도 있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유료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모두 하는 대형 검진센터. 대기줄이 계단을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접종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줄이 만들어지더니 이곳 대기 공간에는 한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접종하려는 사람이 는 데다 중단됐던 무료 접종이 만 13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부터 재개되면서 더욱 몰린 겁니다.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 아직 어린 나이라 어머니께서 걱정하셔서 예방접종하러 왔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독감도 유행할 시기인 것 같아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또 걱정을 많이 했긴 했는데 어쨌든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또 독감까지 같이 겹쳐지면 더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예방접종하러 나왔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이 센터를 찾은 사람만 하루 평균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기관에서 해마다 많은 접종자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물량을 확보해서 물량 걱정은 없습니다만 조기에 이제 소진이 될 것으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10월 이전에 맞아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반면 백신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일부 병원에선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신이 떨어졌다고 해 병원 여러 곳을 돌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수량이 다 동난 거예요. 접종식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단이 돼서 그래요. 제약회사 그쪽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달라고 하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3주 만에 재개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연령대별로 시기를 나눠 이뤄집니다. 만 13살부터 18살 사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살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살부터 69살까지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온 노출과 흰색 입자 발견 문제로 현재까지 회수한 백신 물량은 100만 명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생산으로 우선 충당해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와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해서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동결해봤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현대차그룹 3세 경영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회장 선임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총수 교체를 맡게 됐습니다. 정의선 신임 회장은 정주영 선대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내 여행자들에 대한 공통의 검역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신호등 색깔로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코로나19 발병 관련 EU 지도를 매주 발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지도에서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덜한 녹색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유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기간을 맞아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날두가 스웨덴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포르투갈 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000명 이상 급증해서 17,000여 명, 신규 사망자는 6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14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러시아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000여 명, 하루 신규 사망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240여 명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하루 확진자 규모가 1차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으로 꼽힌 지난 3월 말 이래 최대인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결혼과 장례식의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점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Io ho firmato il nuovo DPCM che introduce le nuove misure restrittive, misure che ci consentiranno di affrontare questa nuova fase della pandemia. 이렇게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신호등 색깔의 EU 코로나 발병 상황 지도를 매주 발간해서 공통의 검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지난달 3만 명 수준이던 하루 신규 환자가 5만 명으로 느는 등 33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증가했고 10개 주에선 입원 환자가 역대 최고치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특히 우려했던 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이 찾아왔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겨울이 코로나19 사태의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와 코로나19 임상시험의 이단 중단 등의 영향으로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7.71포인트, 즉 0.55% 하락한 28,679.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2.29포인트, 즉 0.63% 내린 3,511.93, 나스닥 지수는 12.36포인트, 즉 0.10% 하락한 11,863.9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임상시험이 속속 중단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후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을 트윗으로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트위터에 파우치의 공 던지는 팔이 그의 예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올렸습니다. 이는 파우치 소장이 지난 7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시구한 것을 거론해 코로나19 관련 전망과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꼰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맞았다. 우리는 200만 명의 미국인 목숨을 구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꾀했던 세력이 버지니아 주지사도 타깃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이 된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봉쇄령을 내려 우파 극단주의자들의 불만을 사온 인사들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 리처드 트레스크는 법원 예비심리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도 납치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트레스크는 납치 음모 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봉쇄령을 내린 이들 주지사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방 형사 고소장에는 용의자들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는 일부 주들을 전복시키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FBI는 이들의 지난 6월 오하이오주 더블린 회의를 통해 음모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재발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의 제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기업을 방문해 자력 갱생의 길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 시진핑 주석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셔츠 차림에 마스크를 벗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海蛎煎、熬煎，这个很好吃的。 올해로 경제특구 지정 40년을 맞은 선전시를 찾아 기업인들과도 만났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차원입니다. 개혁개방의 상징도시 선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술의 자립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我们现在遇到了一个是百年未有之大变局，这种情况下呢，我们要走自力更生的道路，就是自主创新的自力更生。 하지만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중국 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긴 중국의 대표 기업 화웨이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에서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2달 가까이 계속되던 안정세가 멈췄습니다. 加强重点人群、重点区域管控与环境消杀。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쯤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2차 확산을 맞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력 갱생의 길을 가자는 시진핑 주석의 공개 언급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임시휴가 냈던 전국 39개 국립자연휴양림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단체 입장은 제한되고 가족 단위 입장만 가능한데요. 접수는 숨 나들리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일상과 휴식 언제 어디서든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